지금 김민수 최고나 뭐 장동혁 그 대표님은 뭐 과거에가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김민수 최고는 이제 보여지는 게 사실은 뭐 대학이나 영어 이런 거 약간 좀 부차적인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지를 해주는 네. 뭐 이렇게 자기들 눈에 봤을 때는 뭐 한 줌 단위던 뭐 몇 명이 뭐 되던 안 되던 어쨌든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한 거를 입으로 내는 게 그게 보이는 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한줌단이라는 같아요. 표현하셨잖아요. 네. 한줌이라는 얘기는 한동훈이가 태극기 애국 세력을 갖다 그쵸, 그따구로 그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인식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세요. 과거의 일은 사법부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게 판사나 검사 출신 애들의 정말로 잘못된 편협된 생각이에요. 검사나 판사나 예를 보면은 판례에 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절대로 오지 않은 미래 세기에 앞으로 시간에 대한 통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예상을 한다거나 이런 능력이 전혀 없는 것들이 누구냐? 바로 검사, 판사 얘네들일 거야. 그러니까 장동희 저놈도 지가 꼴랑 해봤자 대학 와서 하는 짓이 저거가 지금 불어교육과 사범대학을 간 아이가 선생님 되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야. 고시 공부만 한 거야 저놈도. 그러고서 행정고시 돼가지고 뭐 교육부가 어디에 가서 있다가 시간 많은 데에 가서 있었겠지. 그러고서 이제 좀 더 해서 사법시험을 통과한 거야. 그러니까 저런 애들 머릿속에는 판례가 금과 옥조인 거야. 모든 판단의 기준은 판례가 있느냐 없느냐. 판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건데 이번 요즘에 보시다시피 지금 판사들 하는 판례가 맞아요? 어제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것도 선고도 났는데 예. 15년을 7년으로 때렸습니다. 선고를. 자 그런데 근거가 뭐야? 단수 단전 조치를 시켰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증거가 어디 있어? 곽종근이 같은 또 다른 소방관 놈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야. 그 자가 네.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갖고 근거가 될 수, 이상민 근거가 될수 장관이 없죠. 단수 단전을 지시했다 이러는 거거든. 네. 그러면 통화 기록이 있어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할 거면.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 미친 소방관 하나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를 언론에서 써갈기고 특검에서 어쩌다 이러는데 그거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 딸내미가 와서 옆에서 보고 아빠라고 불러서 쳐다보면서 딸 보고 미소를 지었어. 네. 그랬더니 그 미소 진 것 같고 저놈은 7년이 너무 가벼운 모양이다. 왜 저거밖에 안 때렸냐? 이래가면서 이상민이를 갖다 이제 비난을 하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 아니 그러면 애비가 돼서 그렇죠. 딸이 보는 그러면은 거기서 법정까지 온 딸이 끝나고 나서 아빠 이러면서 수고하셨어 이렇게 흔드는데 그럼 거기다 대고 미소 짓지 그러면 이러고 화를 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상황이 그렇고 예. 전한길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네. 무슨 건국 펀드 제2의 건국 펀드 뭐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네. 말을 하시는데 예. 솔직히 저는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영상 보니까 뭐 사법부 뭐 입법부 뭐 국정원도 뭐 네. 절반 이상이 뭐 빨갱인데 없애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얘기가 과연 윤 대통령 재판하는데 저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게 좋을까? 라는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네네. 생각을 다르게 달리하는데요. 보시는구나. 우선적으로 전한길 선생님께서 저렇게 건국펀드 얘기하는 거는 네.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필요한 발언이었다. 왜 그러냐면 네. 저렇게 해서 풍선을 띄우면은요. 네. 저기에 부차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정치 자금이 저분은 지금 100억을 얘기했지만 저게 1000억대로 갈 수도 있고 조 단위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전한길 선생님이 저 얘기를 네. 하신 게 네. 그냥 혼자 이제 방송하다가 네. 감정에 이렇게 확 삘 받아가지고 네. 한번 100억 펀드 뭐 해서 뭐 다 없애고 이 얘기를 한 거는 네. 본인의 생각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뭐 충동적인 생각으로 예.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상당히 저거는 뒤에서 정교하게 디자인해주는 지지 세력들이 있고 지나간 160여일 동안 네. 미국에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 접촉한 걸로 알아요. 내가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모습을 볼 때 네. 내가 CIA야.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왔어. 근데 나는 중국과 한국 문제를 맡아서 일하는 공작관이야. 네. 그러면 우리 집에 온 거 아니야? CIA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편안하게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전한결 선생님한테 자, 전 선생,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얘기해봐. 쭉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표 안 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네. 비밀 공작기관은 음. 이런 그 소위 정치적인 업무로서 공작 사업을 할 때도 절대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해요. 드러나면 그건 바보죠. 그건 전 공작관이 아닌 거지. 그러면 전한길 선생님한테 이러저러한 그 소위 지혜를 나눠줬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전한길은 아주 태연스럽게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 100억 미국이 볼 때 저게 돈이겠어요? 한국 돈 100억이? 1억 달러면은 1,400억, 1,500억이야. 1억 달러면? 네. 그럼 몇 억 달러 못 하겠어요? 펀드로? CIA가 공작금 뿌리는데 한 나라 정권을 갖다 뒤집는데 1억 달러도 못 넣을 것 같습니까? 넣고도 남죠. 네. 네. 그러니까 난 전한길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짜여진 네. 계획이 있고 네.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네. 또 한편으로는 희망도 주고 어? 이런 걸 갖다가 여러 가지 목적에서 난 저렇게 풍선을 띄웠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네.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음. 헉하는 좀 우려가 많이 됐고요. 아. 왜냐면은 언론에서 또 그 부분만 딱 따가지고 네. 조금 이렇게 악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네, 네. 예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지금 윤 대통령께서 내란 뭐 이런 걸로도 걸려 있고 하신데 네. 근데 저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원장님 음. 보시기에는 네. 저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풍선을 띄운 거다. 네? 예. 그러면은 음. 지선 전에 뭔가 저 뭐 펀드든 이런 걸 통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 지선이나 이런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랄까요? 내가 그 일전에도 청명 한식 때 네네. 끝낼 수도 있다는 네, 얘기를 네. 했죠. 청명 한식이 4월 정도. 4월 5일 식목일 전후로 해서 와요. 그러니까 지선은 언제죠? 6월 달 아닙니까? 네. 6월 3일 날 하나 이번에도요? 6월 3일인지 그거 한번 봐야 될 네. 것 같아요. 6월 달인데. 그러면 네.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변화 상황이 생기겠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6월 3일이네요. 네, 중국 공산당의 저 각국의 그 선거에 대한 개입 이거가 나는 관건이 될 거라고 봐요. 미국 내에서 미국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름만 무늬만 공화당이 라이노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미국에도 보면은 그 기성세대의 기회주의적으로 달라붙은 그런 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미국 내부의 그 청소 작업도 용이한 일은 아닐 겁니다.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될 텐데 예. 결국 미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대청소 작업이 아무리 늦어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전에는 끝나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아마 속도를 내는 게 지금 DNI 국가정보장까지 현장에 다니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지금 결국 미국에서의 불법 조작 이 선거 부정 얘기는 미국 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만든 가짜 운전면허증이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수만 장이 그 당시에 반입되는 게 걸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 미국의 위조 운전면허증을 제작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다음에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아리조나에 있는 그 피닉스 공항에 그 선거가 11월 3일 날 했는데 11월 4일인가 대한항공 마크를 단 비행기 네. LH8240이 애리조나 피닉스 공항에 내려요. 그래갖고 몇 천만 장, 뭐 수천만 장의 그 가짜 투표지.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서 인쇄됐는지 한국에서 인쇄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들어와서
스윙 스테이트로 다 공급이 돼서 트럼프가 지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또 성남 같은 경우에선 그 IP 주소가 성남 모 특정 회사 서버로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작동한 게 미시간에서 트럼프 표를 몇천 장, 6천 장인가 뭐 8천 장인가를 까먹고 뒤집는 데 또 기여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개입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그해 2020년 4월 15일 한국에서 네. 미리 리허설을 한번 연습 게임을 해본 거지. 야,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래서 그때 된 게 뭐야? 사전 투표에서 63대 36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이 비율이 네, 네. 전국적으로 나온 거 아니야. 특히 수도권에 서울, 경기, 그다음에 인천. 전부 다 사람 사는 숫자가 다 다른데 어떻게 그 비율이 민주당은 63이고 그때는 뭐라 그래? 미래통합이라 그랬나? 걔네들은 왜 36만 나오냐고. 그러면 뭐 동전을 갖다 1000개를 갖다 동시에 던져서 전부 다 앞만 나올 확률이 그 정도 된다는 거. 이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미리 연습 게임을 해보고 그다음에 2020년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에도 지금 어떤 아이들이 건너가서 저 호작질 했는지 모른다고. 지금 조혜주가 갔다 왔는지 양정철이가 가서 뭐라고 했는지 이런 게 아직까지 판가에 안 나 있기 때문에 저기에 해당되는 애들은 지금 모조리 잡아다가 문초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지구의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질서나 역사를 리셋, 처음으로 포맷해서 처음으로 되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통증이 따를 수밖에 없죠. 결국 껍질을 벗기는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드러나고 저것을 한국 애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미국 선거에 들어가서 그 짓 했다. 이게 나오는 순간에 대한민국 선관위는 전원이 다 잡혀 들어가야 돼요. 너네들 가서 바른 말 안 하고 견딜 수 있어? 선관위는 사무총장만 들어갈 게 아니에요. 쟤네 직원이 3,000명이잖아요. 3,000명 다 들어가야 될 거야. 근데 방법이 있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선관위 직원들 증명을 해주는 방법을 해줄게요. 국정원에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들어오면 혹시 해외 나가서 네. 포섭된 적국의 정보기관에게 포섭된지 네. 여부를 갖다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 거짓말 탐지기 다 나와. 99.99%가 나와. 근데 국정원은 썩어가지고 나랑 같이 세웠는데도. 중국에 가서 근무하고 들어와서 이 허탐기라리 거짓말 탐지기 태우는 거. 네. 이거가 탐지 불능으로 판별된 놈이 있어. 지랄 발광을 하는 거야. 조사를 하는데. 해필이면 그날 옆방에선 내가 조사를 받고 있었고 옆방에선 그 중국한테 포섭된 그놈이 이제 네. 있었는데 지랄 발광을 하니까 감찰실 애들이 조사 불능, 판독 불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런 놈을 다시 또 중국으로 내보내. 근데 그거는 이제 조사 불능이라는 거는 음. 이렇게 좀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뭔가 거짓말 탐지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것조차도 이렇게 막 뿌리치고 막 난리쳐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발작 증세가 나오니까 정상적인 그 문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그렇게 적들과 연합해서 내통하는 간첩들은 어떻게 되냐면 거의 발작적인 반응이 나와요. 거짓말 탐지기 태우면. 그러면 선관위 애들도 거짓말 탐지기 태우면 이 자식이 지금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 하는지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야. 선관위 다 거짓말 탐지기 태우자고 그러면 진실이 나올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도 그 겁 많은 애들이 있어요. 때리기도 전에 미리부터 눈물 다 흘리고 얘기하는. 다 예. 실토하는 애들이 있거든. 선관위 애들한테 데려다 놓고 거짓말 탐지기 딱 태우잖아. 안기부 청사에 들어오면서부터 쫄지. 응? 그리고 그 지하실에 딱 끌고 내려가고 거기 좀 앉으시죠. 그리고 딱 손목에 다 채운단 말이야.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가슴에도 하고. 아 그래. 응. 아 무서워라. 그러면 무서워. 그게 안마 의자면 얼마나 좋아. 그쵸. 거짓말 탐지기라니까. 거기 딱 태워갖고서 벨트 걸고 손목에다 좌우로 채고 네.
발목에도 채우고 우리 저 검사하듯이 네. 하면은 거기서부터 압박이 들어가지. 다 불게 돼 있다니까. 그렇구나. 어, 아, 저렇게? 그럼. 저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데. 뭐 심전도 찍는다 생각하면 되지. 그죠? 예.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지금 그 소위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이게 전부 다 따로따로 볼 게 아니에요. 자, 큰 그림 뭐라 그랬죠?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데 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애들이 2004년도에 우고 차베스 시절에 이놈이 선거에 떨어질 게 겁이 나니까 옆에 옆집에 있던 피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 서기장한테 형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피델 카스트로가 선거를 조작. 야 임마 조작하면 되지. 기계를 만들어 그렇게. 그래서 300만 달러를 투입해서 그걸 만든 게 스마트매틱이란 말이야.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그걸 해보고 되니까 그 다음에 간 게 어디야? 버락 후세인 오바마. 그자가 당선될 때 미국에 가서 쓴 게 그거란 말이야. 이 선거 부정, 불법 조작의 문제는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 거대한 국제 범죄 카르텔이 뭐다? 중국 공산당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장비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린 놈들이 누구다? 한국의 국제선거기구협의회라고 하는 A웹이더라. 그리고 이 A웹에다가 돈을 싸질러 주면서 지원했던 게 누구다? 미국의 국제개발처 USAID더라. 전 세계를 갖다가 말아먹은 이 사악한 악의 무리들이 전부 다 뭐로 간다? 미국도 공산주의 사회로, 전체주의 사회로. 1984 동물농장으로 가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미국의 이런 그 불온한 세력들인 거죠. 네. 근데 어차피 중국 세력, 중국 공산당은 그 자체가 거짓이고 그 자체가 악의 화신들이기 때문에 오직 친중 정권을 전 세계에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 하에 이 짓을 해온 거예요. 건방지게 2020년에 그래서 미국 선거에 개입을 해서 트럼프를 낙선시키고 지들과 친하는 핫바지 사장 장꾸러기 조 바이든을 갖다 당선시킨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엄청난 그런 그 거대한 범죄가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이거예요.